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1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가 1.3%, 사실 장중엔 거의 이거보다 2배 정도 올라갔었는데, 막판에 이제 상승폭이 좀 덜해졌고, 나스닥은 3.8%, 그리고 이제 S&P 500도 2%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이제 대선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됐든 어쨌든 결론이 나온 거다.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어제 우리 증시가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여론조사 결과와 완전히 반대로 트럼프가 이긴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제 주장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뉴스도 거의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증권가에서도 트럼프가 어떻게 이겼네, 이런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고, 특히 이제 우편 투표했던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앞서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13석 정도 되고, 바이든이 확보한 것이 253석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요 격전지에서 이제 현재 중간 거의 막바지긴 한데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지역이 좀 많아서 사실상 바이든이 이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막판 격전지였던 미시건에서 이제 바이든이 또 이겼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승리의 선거인단은 거의 바이든이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이제 불공정했다, 또 일부 지역 개표 중단 소송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주요 격전지였던 이제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런 데서 이제 개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소송을 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법적 대응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결론이 어쨌든 나온 거다. 바이든이 이기든 트럼프가 소송 끝에 이제 또 반전을 만들어내든 미국 대선은 끝났고, 이제 투표가 끝났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곧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플랜을 짜야 될 때 아닌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2016년도하고 똑같이 2016년도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그 직전부터 시작해서 미증시가 바로 대선 일정과 종료와 함께 증시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어떤 반응이 시장에서 나온 거죠. 특히 이날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기술주는 올라가고 신재생 에너지주는 또 빠지고, 이런 어떤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조금 의외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이기면 이제 기술주는 하락하고 증세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규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바이든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밀렸던 거는 상원 결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상원은 지금까지는 확실하게는 아닌데, 바이든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석 정도 좀 밀리는 거, 아직 5석 정도는 확정이 안 됐는데 현재까지로는 47대 48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48, 민주당이 47석을 확보한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의석수 두고 이제 표결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표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블루웨이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어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갔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차피 대선이 끝났는데, 대선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또 매수가 들어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그냥 매도가 나오는 일시적인 키 맞추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이든 정책은 그린 에너지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바이든이 유력한 가운데 정책주들이 여기서 고점 맞고 바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기술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낙폭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세,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증세 추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에 이제 오늘 주요 기술주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4%,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5% 가까이, 아마존 6%, 페이스북 8%, 알파벳 6%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금융주 JP모건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이 이길 경우에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을 유력했던 이런 종목들, 뭐 금융주가 특히 이제 많이 빠졌죠. 금융주 JP모건이 마이너스 3%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캐터필러, 이런 다우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막 7%, 4% 이렇게 마이너스 보이면서 이제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트럼프의 소송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실제로 갈 경우에 대법원 이제 구도 자체가 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쪽 인원이 좀 많아서 이걸 만약에 받아들인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보다는 어쨌든 바이든이 이렇게 가든 소송으로 가든 결국에는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대선 결과 자체가 증시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1년 후, 그 1년 후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8% 넘게 올라갔어요. 8% 넘게 올라가서 뭐 단기적으로야 어떤 누가 되든 어떤 변수 이게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당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선 일정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내년 봄까지 S&P 500 지수가 3,800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날 종가가 이제 3,400대 정도니까 한 10%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제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소송이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면서 경기 부양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는, 뭐 대선도 그렇고, 이게 대선이 대통령 후보가 완전히 확정이 돼야 그 사람 중심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마련이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게 될 때 의회도 구성이 애매해지고 이제 백악관도 애매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는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서 경기 부양책이 단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된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날 그동안에 이제 그 경기 부양에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던 맥코널,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기 부양책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연말 전에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당파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대선 전에 추진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통과시켜야 될 때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해서 연내 경기 부양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 재료들도 좀 있었는데 그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옥스포드대에서 이제 개발 중인 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개발 중인 백신이 연말 이전에 시험 결과를 이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실험 이제 진행하고 있죠. 이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이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혹시 연말이라는 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백신 투여가 가능한 거냐 이런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옥스포드대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결과를 내놓고 빠르면 연말에 접종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이날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관련된 내용까지 내놓으면서 이제 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된 점들, 특히 이제 백신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나온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어떤 뉴스를 줬습니다. 이날 지표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10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가 65만 명 증가 예상했는데 36만 5천 명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보다는 대선은 현재까지로는 바이든이 이겼다. 그다음에 상원은 공화당이 이제 좀 다수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소송 광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일정 마무리가 됐고 그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완화가 됐고 이날 변동성 지수가 거의 17%나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30 이하로 한때 40 넘어갔었잖아요. 이번 주에만. 30 이하로 내려가면서 시장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일단 대선 일정은 마무리가 됐죠.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블루 웨이브가 됐던
레드 웨이브가 됐든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도 이후에 대통령과 이제 상원을 그러니까 의회까지 공화당이 이겼을 때 연평균 13.4%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싹쓸이했을 때는 10.7%, 그리고 엇갈렸을 때는 17.2%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연평균. 그러니까 차라리 엇갈렸을 때가 증시가 더 올라갔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블루웨이브를 은근히 부추겼던 게 경기 부양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좀 선호가 됐던 거일 뿐이지, 그걸 지나가놓고 본다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올랐다, 오히려 엇갈렸을 때가 더 올랐다,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하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선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었는데 일정은 끝났잖아요. 이후에도 물론 남아있죠. 트럼프가 어떤 불확실성을 또 유발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이 투입되고 또 연준의 역할도 앞으로는 또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전통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 12월은 대부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빠졌던 게 2000년도 때 하락했는데 그때도 월간 10% 하락했다가 10%나 급등을 했다가 이제 밀렸어요. 그때 이제 IT 버블 뭐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 12월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면서 시장은 조금 이제 안도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2004년 이후에 이제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한동안 조금 주춤하다가 결국 대선 이후에는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정리가 되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변동성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코로나, 백신, 다음에 정책 이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확진자 증가 속도는 일단 그러니까 지난주가 절정이었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높아지지는 않고 각도는 좀 주춤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수치 자체는 아직은 엄청나요. 근데 이제 유럽의 경우는 이제 봉쇄 조치로 추가 확산은 좀 방어될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번 주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유럽의 봉쇄가 되고 이번 주에도 봉쇄는 좀 강화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꺾이는 숫자가 나오느냐, 이게 꺾인다라는 거는 하루 이틀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감소로 평평해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수치가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꺾일 것이냐, 다음에 이번 달 중으로 백신이 빠르면 나올 수 있냐. 근데 일단은 이번 달보다 이제 다음 달에 무게가 실리지만 어쨌든 이제 업체들별로는 이번 달 쪽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백신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 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좀 달라지겠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에 최초의 백신이 나오고 유럽의 확산세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꺾이는 그림이 나와주면 이제 추가 부양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크게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요 흐름이 좀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도주인데, 주도주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수혜주에 몰려있던 종목군들이 어제 대거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 맞추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키 맞추기가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제 전일 뭐 인터넷주가 막 급등을 하고 막 이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주도권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뭐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빨라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나라 주도주는 이제 메인 이슈가 부양, 백신 이런 어떤 일정까지 감안을 하고 부양책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철강, 화학, 뭐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 다음에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워낙 잘 나왔죠. 이런 어떤 IT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포함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어제 막 급변동이 주도주별로 나오긴 했었는데 대형주별로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또 대선 이후에 자리를 잡는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기관 매수가 누적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그대로 이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수출주, 소재주 이런 것들까지 다 올라가지고 다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주라든가 바이오만 가는 장은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순환으로 도는 거는 좋겠죠. 그렇지만 걔들이 주도주가 되는 장세는 경기가 메인 이슈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T, 뭐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고르게 움직이면서 수출주들이 올라갈 때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성과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가 순환매 도는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또 그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유지가 된다라면 관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신용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의 변동성으로. 그래서 신용이 낮아진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걸 또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내일 되면 이제 공매도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거는 아침에 오늘 워낙 대선이 많은 이슈가 큰 날이라서 뭐 다른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